현역가왕에서 신유 팬카페의 결승 티켓 선배포 논란과 환희 측의 11억 투자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참가자를 대놓고 밀어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결승 참가자의 명단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현역가왕은 현재 준결승 녹화를 모두 마쳤고 결승 전 무대에 대한 사전 녹화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불공정 논란의 핵심 쟁점과 유출된 결승 진출자 명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유와 환희의 논란 중 먼저 신유 논란부터 보면 신유의 팬카페에 결승전을 방청할 수 있는 34명의 팬클럽 명단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작진이 각 가수별 가족과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방청권을 가수 측에 일정 수량 배포했다가 신유의 팬카페에서 그것을 팬들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결승전 방청에 선정된 신청자 명단을 팬카페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유가 이미 결승행을 확정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스포일러가 되었고 더구나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만일 결승에서 현장 관객 점수를 반영한다면 신유에게 유리하도록 점수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34명이나 되는 인원이 신유에게 점수를 주고 타 가수에게는 점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정 가수에게 한두 장도 아니고 34장이나 방청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민호 군이 방청객 점수가 높지 않아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이들은 신유는 무슨 혜택을 보는 거냐?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유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으면 신유의 소속사에서 나서서 해당 논란을 해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소속사 차원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는 팬카페 스태프만 사과문을 올린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는 팬카페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유의 소속사 관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카페 관리자라는 사람은 현역가왕 방청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결승전에는 투표권 없이 가족 및 지인 초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팬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수 본인 및 소속사 식구들 모두 이런 경연을 처음 하다 보니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큰 불찰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청 관련 게시글로 인한 녹화 스포의 가능성과 현역가왕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작진과 소통 없이 마음이 앞섰던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이 사과문의 내용대로 결승에서 관객 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타 가수에 비해 특정 가수의 팬들이 더 많이 모였다면 해당 가수는 무대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응원을 받아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더 나은 기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불공정한 경연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방청객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의 한 게시판에서 소속사 관계자의 이야기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팬카페 운영자가 나눠준 34장의 결승 방청권 존재에 대해 소속사는 몰랐고 자신들도 팬카페 운영자의 사과문을 보고서야 알았으며 자신들은 제작진으로부터 결승 방청권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 아래에 달린 또 다른 글에서는 과거 팬카페 관리자를 신유 소속사의 이사이자 매니저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신유 소속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본인들은 가짜로 모르는 척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혹일 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해 제작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시청자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신유는 첫 회 때만 해도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했다가 중도의 참가자로 투입이 되어 타 참가자들과 경연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기 때문에 제작진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신유를 긴급히 섭외하고 출연의 대가로 결승 진출을 보장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이들의 의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유에 이어 더 큰 문제가 환희 측에서 터졌는데 바로 현역가왕 관계사 측에서 환희 측의 관계자로부터 제작비 11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자사의 대표는 진수일이라는 인물로 환희의 소속사 BT엔터테인먼트 진동기 대표의 형이고 또한 진수일은 환희의 소속사에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기에 사실상 환희의 소속사와 그 형의 회사는 함께 돌아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2는 방송이 끝나면 콘서트를 개최하고 오디션 프로가 끝나고 열리는 콘서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요 수익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환희 소속사의 형회사는 현역가왕2가 끝나고 열리는 콘서트에 1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속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친형의 회사가 현역가왕2 콘서트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환희 측과 제작진 간에 사전에 탑7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많은 이들의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11억 원을 투자한 이 회사에서 투자금 회수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현역가왕의 제작사이자 서예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크레아 스튜디오는 현역가왕 시즌1 때부터 콘서트 관련 일체 업무와 수익을 모두 NCH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위탁을 하는 계약을 체결해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60억 원에 팔았는데요. 이러면 NCH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60억을 지출하는 대신 콘서트 표를 팔아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되는 것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0억 원이 이미 이체됐고 잔금이 20억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NCH 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한 달 뒤 쇼당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또 하청을 주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할 땐 대관 조명 연출 등 크고 작은 업무를 하청 주듯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 쇼당 엔터테인먼트는 공연권 일부를 사들이면서 수억 원을 NCH 엔터에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계약 과정에서 공연권을 상대에게 팔 수 있느냐였습니다. NCH 엔터가 쇼당 엔터에게 돈을 받고 공연권 일부를 넘겼으니 즉 제3자에게 재양도를 한 것인데 하지만 애초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이것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아 스튜디오는 NCH 엔터가 제멋대로 권한을 넘기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NCH 엔터는 계약 내용상 크레아 스튜디오 측과 해당 사항들을 공유했다는 전제하에 권한을 넘길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원에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받았던 돈 40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놓고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니 돈을 찾아가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NCH 엔터 측은 크레아 스튜디오 서예진 대표가 이미 쇼당 엔터와의 협업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서예진 대표는 쇼당 엔터에게 권한을 재판매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환희 소속사 대표의 형회사인 디온 커뮤니케이션은 투자금 11억 원에 대해 쇼당 엔터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게 된 것이며 그러려면 먼저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 사이의 공연권 분쟁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크레아가 하청 없이 직접 콘서트를 주최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바라며 최근 크레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줬고 크레아는 이 사실확인서를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역가왕의 비하인드에는 참으로 다양한 회사들 간의 복잡한 싸움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렇기에 환희와 신유는 이미 처음부터 탑7에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급기야 결승 진출자까지 다양한 게시판에서 스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종합해 환희와 신유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박서진으로 그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무대 연출로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문경으로 깊은 내공과 정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강한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중현으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매회 새로운 곡과 스타일을 시도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해가며 장르의 틀을 깨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신승태로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수호로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냈으며 관객들에게는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진혜성으로 한층 더 진화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예술가다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애녹으로 가슴을 울리는 감정 표현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기립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나태주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결승 진출자가 공개된 가운데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지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